이번 강좌에서는 시트의 영역으로 배열의 값을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능력 시트에서 이 성취도에 따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 주려고 합니다. 김쌤매 학생의 성취도가 B인데요. 그러면 성취도 시트에서 성취도 B에 해당되는 성취 수준, 이 내용을 가져와서 세부 능력 시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을 해 줄 겁니다. 김일동 학생의 성취도가 A인데요. 그러면 성취도 시트에서 성취도 A에 해당되는 이 성취 수준의 내용을 가져와서 세부 능력 시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기 위해서 성취도 시트에서 이 셀들의 내용을 참조했는데요. 이와 같이 직접 이 셀들의 내용을 참조하지 않고 이 셀들의 내용을 배열 변수에 저장을 할 겁니다. 다음에 이 배열 변수의 내용을 참조해서 세부 능력 시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이 셀들의 내용을 직접 참조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배열 변수의 내용을 참조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셀의 값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또는 삭제되는 경우 이전 자료를 배열 변수에 보관해 두었다가 변경 또는 삭제된 곳을 찾을 때 배열 변수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번 강좌의 활용편에서는 배열을 활용해서 이 세부 능력 시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11. 이 매크로는 배열 변수에 시트의 특정 영역의 값을 대입하는 예입니다. 배열 변수 A바를 선언할 때 배열의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 타입은 베어리언트 타입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베어리언트 타입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F8. 배열 변수 A바에 A1셀에서 C1셀까지 영역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A1셀에서 C1셀까지 이 영역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지금 한 행에 있는 셀들의 값을 대입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배열 변수 A바에 1차원 배열로 이 값들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2차원 배열로 값들이 저장됩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배열 변수 A바에 1차원의 시작 인덱스 번호는 1이 되고 2차원의 시작 인덱스 번호도 1이 됩니다. F8. 그러면 배열 변수 A바에 어떠한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다음 셀들에 입력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셀에는 배열 변수 A바 1,1의 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F8. 배열 변수 A바 1,1에는 1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1,1셀의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3,2셀에는 배열 변수 A바 1,2의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F8. 배열 변수 1,2에는 2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1,2셀의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3,3셀에는 배열 변수 A바 1,3의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F8. 배열 변수 A바 1,3에는 3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1,3셀의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종료하겠습니다. F8. 배열 변수 A바에 배열의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 타입은 베어리언트 타입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8, F8. 배열 변수 A바에 A1셀에서 C2셀까지 이 영역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A1셀에서 C2셀까지 영역. 이 영역의 값들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열 변수 A바에 2차원 배열로 저장이 될 텐데요. 배열 변수 A바에 1차원의 시작 인덱스 번호는 1이 되고 2차원의 시작 인덱스 번호도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배열 변수 A바에 값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다음 두 개의 예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8. 4,1셀에는 배열 변수 A바 1,1의 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배열 변수 A바 1,1에는 1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1,1셀의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5,1셀에는 배열 변수 A바 2,1의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F8. 배열 변수 A바 2,1에는
6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즉 2,1셀의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배열 변수 a 바 1,1, 즉 이 값인데요. 이 값은 1,1셀의 값입니다. 배열 변수 a 바 2,1은 이 값인데요. 2,1셀의 값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열 변수 a 바 1,2의 값은 1,2셀의 값, 이 값과 같을 겁니다. 또 배열 변수 a 바 2,2의 값은 2,2셀의 값하고 같을 겁니다. 배열 변수 a 바 1,3의 값은 1,3셀의 값, 이 값과 같을 겁니다. 배열 변수 a 바 2,3의 값은 2,3셀, 2셀의 값과 같을 겁니다. 배열 변수 a 바의 1차원의 인덱스 번호와 셀의 행의 번호와 같습니다. 또 배열 변수 a 바의 2차원의 인덱스 번호와 셀의 열의 번호가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배열의 1차원의 인덱스 번호와 셀의 행의 번호가 같고 배열의 2차원의 인덱스 번호와 셀의 열의 번호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열의 1차원의 인덱스 번호는 셀의 행 번호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배열의 2차원의 인덱스 번호는 셀의 열 번호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배열의 1차원의 인덱스 번호는 셀의 행 번호로 생각을 하시고 배열의 2차원의 인덱스 번호는 셀의 열 번호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21셀에서 G2셀까지 영역에 배열 변수 A바의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21셀에서 G2셀까지 이 영역에 배열 변수 A바의 값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배열 변수 A바의 값이 상당히 많을 때 어떤 영역에 이 배열 변수의 값을 저장하려면 이 영역을 지정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resize 함수와 ubound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입력할 영역을 지정을 하면 편리합니다.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ize 함수를 이용해서 이 영역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인수는 행 영역입니다. 두 번째 인수는 열 영역입니다. 배열 변수의 1차원 인덱스 번호는 행 번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행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배열 변수 A바의 1차원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열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열 변수 A바의 2차원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입력할 영역을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1셀을 좌측 상단에 두고 7,1셀을 좌측 상단에 두고 resize 함수를 이용해서 행 방향으로는 이 값만큼 이렇게 또 열 방향으로는 이 값만큼 이렇게 지정한 후에 이 값을 입력해 줍니다. F8키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7,1셀을 좌측 상단에 두고 이곳에서 지정한 영역 행 방향으로는 이만큼이네요. 이 값은 2가 나왔을 겁니다. 열 방향으로는 3만큼 이 값은 아마 3이 나왔을 겁니다. 이 매크로를 다시 한번 보면 A1셀에서 C1셀까지 영역의 값을 배열 변수 A바에 저장을 했는데요. 이 영역의 값을 배열 변수 A바에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배열 변수 A바의 값을 E1셀에서 G2셀까지 영역에 입력을 했습니다. E1셀에서 G2셀까지 이 영역에 입력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마치 이 엑셀에서 이 영역을 복사해서 E1셀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때 값만 붙여넣기 한 거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 매크로는 트랜스포즈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을 바꾸어서 배열 변수에 저장하는 예입니다. 배열 변수 A바를 선언할 때 배열의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 타입은 베어리언트 타입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F8. A1셀에서 C2셀까지 영역, A1셀에서 C2셀까지 영역,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값들을 배열 변수 A바에 트랜스포즈, 행과 열을 바꾸어서 저장할 겁니다. F8. 이 두 개의 배열 변수만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1셀에 배열 변수 A바 1,1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1이 입력되었습니다. 배열 변수 A바 1,1에는 1,1셀의 값이 저장되어 있네요.
5,1셀에 배열 변수 A바 2,1의 값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F8 2가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열 변수 A바 2,1에는 1,2셀의 값이 저장되어 있네요. 이 1셀에서 F3셀까지 영역에 배열 변수 A바의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이 행의 자료들은 2열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 행의 자료는 2열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과 열이 바뀌어서 배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 매크로 다시 한번 보면 A1셀에서 C2셀까지 영역의 값을 행과 열을 바꾸어서 배열 변수 A바에 저장을 하고, 즉 이 영역의 값들을 행과 열을 바꾸어서 배열 변수 A바에 저장을 하고, 다시 이 배열 변수 A바의 값을 E1셀에서 F3셀까지 영역에 입력을 했습니다. 즉 이 영역에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엑셀에서 마치 이 영역을 복사해서 2일셀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때 행과 열을 바꾸어서 값만 붙여넣기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 매크로는 성취도 시트에 이 셀들의 내용을 참조해서 세부 능력 시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완성하는 매크로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성취도 시트에 이 셀의 내용을 직접 참조해서 세부 능력 시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이 성취도 시트에서 이 셀들의 내용을 배열 변수에 저장을 한 후에 배열 변수의 값을 참조해서 이 세부 능력 시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매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변수 A바에 이 성취도 시트에 이 내용들을 저장할 겁니다. 배열 변수 A바를 선언할 때 배열의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 타입은 배어리언트 타입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배열 변수 A바에는 성취도 시트, 이 성취도 시트에 A2셀에서 B7셀까지 영역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A 셀에서 B7셀 이 영역의 값들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A바 1,1에는 A가 저장되겠죠. A바 1,2에는 이 값이 저장될 겁니다. A바 2,1에는 이 값이 저장되고 A바 2,2에는 이 값이 저장될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셀들의 값들을 모두 배열 변수 A바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 변수 NEND에는 세부 능력 시트, 세부 능력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세부 능력 클릭. 세부 능력 시트에 100,2셀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이 셀이 되겠습니다. 이 셀의 로우, 행번호 6입니다. 이 6을 변수 NEND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for next 문을 이용해서 2에서 NEND까지, 즉 2행에서 6행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할 건데요. J는 1에서 배열 변수 A바의 1차원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한번 성취도 시트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 값들이 배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데 1차원의 인덱스 번호가 1인 곳에 이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1차원의 인덱스 번호가 2인 곳에 이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1차원의 인덱스 번호가 마지막인 곳, 그러면 1, 2, 3, 4, 5, 6 이 값을 구해보면 6이 됩니다. J는 1에서 6까지 세부 능력 시트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i가 2라면 2,3, 2,3은 b입니다. 이 b가 배열 변수 A바에 1에서부터 6일 때까지 반복을 해서 b가 되는 값을 찾습니다. 잠깐 성취도 시트를 보시면 배열 변수 A바에 2차원의 인덱스 번호가 1인 곳에는 성취도가 저장되어 있고 배열 변수의 2차원의 인덱스가 2인 곳에는 성취 수준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셀의 값이 b였었는데요. 그러면 J를 1에서부터 6까지 반복해서 b가 되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 2일 때, 즉 A바 2,1일 때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2,4셀에는 배열 변수 A바 2,2의 값, 이 값을 입력해 줍니다. 세부 능력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할 겁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시트에 영역으로
배열의 값을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스피릿 함수와 조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